네, 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 L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링컨의 에비에이터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대형 SUV입니다. 대형 SUV라고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기준들이 있잖아요. 일단 크기, 대형이라고 하니까 일단 크면 클수록 좋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 모델보다 훨씬 더 큰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왕이면 더 고급스러우면 좋겠지. 바로 링컨, 포드의 럭셔리 브랜드 링컨에서 만든 에비에이터는 그 부분을 충족을 합니다. 큰 차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려한, 더군다나 이 루프 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에비에이터는 항공기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경쟁 모델은 약간 더 미래지향적이야, 우리는 좀 샤프해, 우리는 커, 막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한다면은 링컨의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아하게, 우아한 미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그런 외관에서 풍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에비에이터, 특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좀 더 특별하거든요. 바로 이 PHEV 모델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일단 이렇게 이렇게 충전을 걸어 놓고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충전의 상태를 이렇게 LED로도 보여주고 있네요. 에비에이터는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총 3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기본 모델, 그 다음에 고급 라인업인 블랙 레이블, 그리고 현재 이 PHEV 모델. PHEV 모델만의 외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엠블럼이 있는 걸 링컨 스타라고 하는데, 링컨 스타의 안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그릴의 모양이 좀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은 네임택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뭔가 유연하지만 강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링컨 스타와 함께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압도될 만한 그런 웅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에비에이터는 럭셔리 라인이잖아요. 럭셔리 라인이기 때문에 이 차체 어디를 봐도 전구가 한 개도 없습니다. 픽셀 LED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통 물체, 또 사람이라든지 차를 감지하게 되면 피해서 LED를 쏘는 그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측면을 한번 보실게요. 휠이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돌아가면 터빈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휠만 따진다면은 블랙 레이블의 휠이 제가 생각하기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PHEV의 휠도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역조의 각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21인치예요 21인치. 근데 워낙 차체가 크니까 딱 맞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21인치인데 과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다른 차에도 손잡이 있는 거와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안 흔들려요. 안쪽으로 보시면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누르면 락이 해제가 되고요. 그대로 당기면 됩니다. 고스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뒤쪽에 보시면 에너지 효율이 좀 있는데, 전기차 기준으로는 2.4kW, 그 다음에 휘발유 기준으로는 9.3, 그래서 복합 연비가 PHEV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km. 12km가 뭐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형 SUV니까 디젤 엔진을 보통 사용을 하고, 또 디젤 엔진의 장점이라 한다면은 연비 부분을 줄 수 있는데, 사실 PHEV의 연비는 사실 그 디젤 엔진들보다 더 좋습니다. 찾아보시면 대형 SUV들의 디젤 엔진 모델들 같은 경우에 보통 연비들이 한 12 아래 언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모델들보다 더 우수한 효율을 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뒷면에 LED 라인으로 되어 있고 레터링이 되어 있고요. 에비에이터라는 어떤 로고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링컨이라고만. 네, 전면부터 후면까지 싹 봤는데 어떠신가요? 굉장히 크고 우아하죠. 그러면 이제 실내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열에 먼저 탑승을 했는데요. 2, 3열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유롭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 실내를 기준으로 한다는 휠 베이스로 본다면요, 에비에이터는 3m가 넘습니다. 경쟁 모델들이 대부분 다 3m 아래인 걸 생각한다면 꽤 긴 그런 공간을 확보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에 착좌했을 때 어떤 공간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컵홀더가 지원이 되고, 이색적인 건 바로 이 앞에 모니터인데요.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4존입니다. 4존. 운전석, 조수석, 2열 그리고 3열에 설정이 가능하고요. 뒤쪽 좌석에서 열선이라든지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오디오까지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니터로 해서 보니까 확실히 좀 더 뒷좌석에 계신 분이 대접받는 그런 느낌을 아무래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은 뭐 당연하고 통풍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중요한 거는 승차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성이거든요. 딱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이 차는 고급차다라는 게 막 느껴집니다. 뭐 어떤 가죽의 어떤 전체적인 질감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가죽으로 다 쌓여져 있고 리얼 우드로 마감이 된 것 뿐만 아니라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뒤쪽 패널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 모든 부분들이 이 차가 참 고급스러운 차에 내가 지금 탑승을 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 다가온다는 게 어떤 장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열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고요, 탑승을 하면 됩니다.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2열 중앙 시트를 폴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정도의 사이즈, 막 성인이 타기 너무 편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요, 우리가 기존에 타왔던 7인승, 6인승 모델의 3열 시트에 비하면 이 정도면은 잘 뽑았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역시 차체 크기가 큰 만큼 잘 뽑았네, 충분히 아이들이 탑승해서 이동할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열에 제공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풍이 되어 있고 컵홀더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3열만에 별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2열, 3열에 탑승했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개방감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2열, 3열에서도 충분히 큰 개방감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쿼드휠 같은 경우에 꽤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팔을 얹고서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하더라도 답답하지 않게끔 이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열 아이소픽스 적용된 것도 꽤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면서 디자인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시트 포지션인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바로 시트거든요. 30웨이 퍼펙트 시트를 가지고 있는데 30방향으로 시트를 조절하면서 바로 나에게 딱 맞는 시트를 세팅할 수 있다,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특이한 거, 이거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허벅지 받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뿐만 아니고 어깨라든지 머리 부분을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목 받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목 지지부터 해서 섬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마 시트까지 가능하다는 거, 정말 시트 하나가 100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트가 세팅이 됐으니까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하는데 컬러가 굉장히 좋아요. 모니터가 지금 영상으로 이게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10인치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차체가 크고 이게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느낌으로는 꽤 모니터 좀 작은데 약간 이런 느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의 모니터의 크기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국내에서 장착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메뉴 버튼을 오래 눌러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핸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홈 버튼을 길게 눌러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양평이고, 양평까지 오면서 일단은 주행을 했고요. 주행하면서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복귀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꽤 제한적인 여건에서 시승을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 때 지금 보셨겠지만 기어 노브가 여기 선반에 있습니다. 촉감으로도 알 수 있도록 도트를 다르게 해놨어요. 이런 느낌을. P 모드는 크게 R 모드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N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D 모드에 다시 또 이런 돌기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부분을 피아노 키 시프터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처럼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색깔도 블랙이에요. 근데 마감이 고급스럽게 해놨어요. 전자식 변속기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브랜드 간에 서로 경쟁하듯이 디자인을 접목을 시키고 있고요.
차량의 어떤 레벨에 따라서 고급 정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소재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을 잘 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옆에서 측면에서 해주시면 절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가면서부터 해서 센터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 다 연결해 놓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클래식한 느낌보다는 좀 더 사이버틱하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을 접목을 시킨 거죠.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단 버튼류가 상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하단부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도어 커버도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컵홀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키 같은 거, 카드 같은 거를 정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짠 지금 보이시나요? 카메라 넣어도 넉넉할 정도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핸드백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수납 공간이고요. 이 부분인데 좀 특이하시죠? 무선 충전, 핸드폰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닫아 있는 상태에서 주행 중에 빼긴 좀 힘들 것 같죠. 이렇게 좀 큰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뚫어놨고 그 아래쪽으로 넉넉한 선반을 유지해 놓기 때문에 큰 물건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V6 3.0 트윈 터보 모델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PHEV 모델도 마찬가지거든요. 트윈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마력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400마력입니다. 405마력. 대단하죠. 그렇다 보니까 일상적인 주행에서 충분히 2톤이 넘는 이 차량을 가뿐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내어줍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필요로 할 때 충분한 힘을 발휘를 해요. 현재 근데 이 모델은 PHEV잖아요. 가속이 이루어질 때 전기 모터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 힘이 어느 정도냐, 바로 100마력입니다. 그럼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405마력에 100마력 더하면 500마력이 넘어. 이 가격대에 500마력 가진 스포츠카도 찾기 힘들 것 같아요. 500마력은 제가 체감하기도 전에 이미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 넉넉하겠다, 힘 하나는. 네, 맞습니다. 힘, 파워 부분 하나만큼은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도 야, 이거 엑셀 너무 세게 밟으면 안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비 부분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PHEV가 이 차량의 어떤 EV 모드, 그러니까 전기로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왜냐면은 에비에이터 PHEV의 총 전기로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30km거든요. 겨울과 여름에 에어컨 켜고 히터 켜면 좀 짧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잖아요. 이건 PHEV예요. 주행거리가 본인이 생각하는 출퇴근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30km 이하라면 휘발유 1리터 안 태우고서도 충분히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장거리 또는 막히는 길을 주행한다 하더라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모터와 배터리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만 엑셀에 힘을 주더라도 엔진이 동작을 하거나 또는 그 사용 영역이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PHEV는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용량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속도에도 그냥 EV 모드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일반 모드,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전기 모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내리막길에선 회생 제동을 합니다. 그 말은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오너만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좀 부린다면 연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그 다음에 미끄러운 길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오프로드,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스포츠 모드죠. 그리고 보존 EV 모드가 있어요. 보존 EV 모드라면 전기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엔진으로만 가겠다는 거죠. 이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오너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 EV 모드를 사용해라는 거죠. 막히는 구간을 다 지나고 가서 내가 좀 있다가 뻥 뚫린 구간에서 한번 500마력의 힘을 한번 다 쏟아서 한번 질주 한번 해보겠다. 난 오늘 좀 다이나믹하게 달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충전할 수 있게끔 충전을 올려놓고서 가서 충분히 나의
충전된 배터리를 다 소모를 하는 거죠. 그건 오너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앞에 엄청 막히는데 제가 순수 EV 모드로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는 11km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배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 11km.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배터리의 흐름을, 동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가속을 하고 있고 뒷바퀴로만 힘을 보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인데 후륜 기반의 4륜구동을 사용합니다. 링컨은 전륜구동은 8단, 그 다음에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10단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비에이터는 10단이니까 후륜 기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8km로 줄어들고, 제가 주행을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기로만 이동하는 순간에도 내가 전기를 이동하기 때문에 어떤 뭐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일단 없어요. 운전을 하는데도 하나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이게 내가 지금 가솔린을 태우면서 운전을 하는 건지 전기 모터로만 해서 이동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없고요. 살짝 언덕을 올라가거나 뭐 한다 해서 EV 모드, 순수 EV 모드가 풀린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엑셀 놓는 게 아니라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바로 충전이, 재생해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가면서 주행을 해 나간다면 총 주행 거리보다도 더 긴 거리를 이동할 수가 있겠죠. 대형 SUV를 선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로 한다면 큰 공간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쩌면 첫 번째일지도 몰라요, 안정성이죠. 근데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쨌든 연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뭔가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을 바로 이 에비에이터가 정말 충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주변에서 대형 SUV를 두고서 고민하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경쟁 모델도 있죠. 뭐 독일 3사. 근데 미국 차량은 고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링컨은 고민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주행거리가 좀 있어서 디젤 중에 골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비에이터 PHEV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승을 해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단지 그냥 연비 때문에 디젤을 골라야 돼, 디젤 난 싫어하는데 큰 차는 몰아야겠고 아이들도 좀 커가고 조용하게 탈 수 있는 가솔린에다가 연비까지 우수한, 이렇게 조용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디젤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죠.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현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드에 따라서 높이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부분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서스펜션이 모든 사람한테 다 만족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하드한 타입을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본인의 성향이 좀 더 하드하고 좀 노면의 질감을 나한테 다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이게 좀 더 출렁거리고 에어서스의 어떤 밸런스가 그분에게는 좋지 않게 다가갈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제가 주행을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제동 능력입니다. 이 차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무거운데 제동이 칼 같아요, 진짜. 더군다나 회생 제동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생 제동 장치가 들어가 있는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PHEV,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뭔가 브레이킹 할 때의 이질감이 좀 별로다, 이런 얘기들 예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기술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EV 모드에서 좀 배터리를 좀 빨리 소모하기 위해서 엑셀을 한번 꼭 밟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본인이 원하는 출력만큼 내려면 엔진을 가동시키세요 라고 뜨네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 한번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도로 사정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느낌만, 아까 제가 오면서 좀 한적한 도로에서 한번 제가 아까 오는 길에 쭉 밟았을 때 느낌은 이 마력이 정말 깡패다, 진짜 힘이 넉넉하다. 400마력 500마력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포츠카의 어떤 박치고 나가는 약간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그거는 조금 너무 과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차가 진짜 2톤이 넘고 정말 대형 SUV가 맞나 싶은 정도의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묵직하게 밀어붙여요. 그냥 팍, 빠른 잽이 아니라 뭔가 묵직한 한 방을 날리는 것처럼 팍 치고 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다니니까 노면에 퉁퉁 하면서 하드해졌구나라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단점 아닌 단점이라 한다면 저는 최근 링컨 차량을 좀 처음 타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종 방법과 세팅 방법이 제가 알고 있는 방법과 다 다릅니다. 링컨으로 지금 사시는 분들 중에 링컨 타신 분보다 국산차라든지 독일 차량들을 타시다 넘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처음에 조종법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더 들 것 같은
단점 아닌 단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신차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 바로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주행 보조 장치들이죠. 에비에이터에는 코파일럿 360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포드의 이 주행 보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도 굉장히 빠르고요, 차들이 끼어들 때의 그 안정감이 굉장히 우수했어요. 이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비에이터의 장점 중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스피커가 2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28개. 보이세요? 제 머리 위에 스피커 보이는 거? 이거 한번 찍어주실래요? 하만 그룹의 가장 낮은 등급의 스피커 시스템이 하만 카돈이고요, 하만 그룹의 최고 오디오 시스템 하는 게 바로 레벨입니다. 에비에이터는 하만과 계약을 했어요. 레벨을 전속으로 사용하는 걸로 오디오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을 사용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자, 스테레오, 청중 모드, 그 다음에 스테이지. 자, 한번 보시죠. 그냥 보통긴 제가 듣기에도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차박 많이 다니시잖아요. 대형 SUV는 역시 차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SUV들보다도 유리하죠. 에비에이터도 마찬가지로 차박을 했을 때 PHEV 모델이 주는 차박의 장점이 있습니다. 정박을 하고서 더운 날 잠깐만 에어컨 틀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에어컨 틀 수 있고요, PHEV 모델로.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 용량을 이용해서 충분히 방전 될 때까지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쓰고 출발할 때 가솔린 딱 시동 켜서 그냥 왕 가면 되죠. 네, 지금까지 링컨 에비에이터 PHEV를 시승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새롭죠? 저 또한 굉장히 새롭습니다. 링컨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에비에이터, 그리고 PHEV까지 좀 새로운 경험들을 오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도 한번 이 경험들을 계속 한번 해보고 싶고요, 궁금증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고 똑같은 선상에 놓고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다양한 차량, 그 다음에 다양한 브랜드들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